자, 먼저 간단한 이론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 차트 나와 있는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 네, 자, 이 최종 플러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기업 분석. 예. 자, 기업 분석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시가총액에 대한 이해. 자,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시가총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근데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을 모르고 기업을 예를 들어 종목을 볼 때 꼭 현재가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가. 그러니까 이 현재가는 사실 이 주식수를 모르죠. 주식수를 모르는 거니까 현재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할 때 기준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을 여러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전 KPS와 예를 들어서 한전 KPS와 자 한전산업 또 한전기술의 자 이 관련 시가총액을 알고 계신가요? 자, 시가총액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 한전자회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많은지 적은지를 모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전캐피에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대충 제가 전에 어디서 물었을 때 뭐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캐피스가 구분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었고 시가총액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한전 KPS 제일 한전기술의 시가총액은 1조가 안 됩니다. 약간 1조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한전 KPS는 얼마가 될까? 그러면 뭐 위에 있으니까 1조 2천억 5천억? 네. 자, 보통 2조 5천억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한전산업은요. 뭐 글쎄요. 7천억 5천억? 예. 얘는 1,500억 밖에 안 됩니다. 자, 저렇게 엄청난, 예? 자, 이 시가총액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실적이 나오는 데 따라서, 이게 실적이 비싼지 어떤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한전기술로 갖고 얘기를, 한전 KPS와, 한전 KPS는 대략 뭐 한 2천억 정도가, 자, 나오니까, 자, 한전기술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자, 해보도록 합니다. 자, 한전기술의 시가총액이, 자, 대략 한 1조가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글쎄요, 들쭉날쭉해서 워낙 한 300억에서 500억 사이,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전기술로 보면은 상당히 적지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한전산업이면 시가총액 비교 1,500억 밖에 안 되니 엄청난 영업이익이죠. 근데 한전 KPS의 시가총액에 자, 저 영업이익이면 엄청나게 적은 것이죠. 그래서 정작 자, 종목마다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이 영업이익이 적은지 많은지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뭐를 모르니까? 시가총액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기업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종목은 뭐 15,000원에 뭐 적정주가고 18,000원에 얼마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현재가를 얘기는 안 하고 대부분 이 회사의 시가총액으로 종목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그래야 여의도의 자, 정말 큰 손들, 개인 큰 손들이 자기 자본에 맞는 뭐 1,000억을 갖고 있는 친구를 같으면 한 3,000억, 5,000억 같은 거는 가볍게 다루겠죠. 자기 마음대로 갖고 움직일 겁니다. 자, 이 1,000억 안 내는 세력들이 인트론이든 한올이든 이런 걸 갖고 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1,000억이 안 될 때 움직였습니다. 그걸 갖고 2조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자기 자본이 되는 종목인을 다루다 보니까 걔네들이 1조를 넘어본 영역이 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1000억부터 출발을 해서 2조를 찍습니다. 그러면 1조 수준에서 개입을 한 게 누굽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돈 아니고 1000억부터 들어간 거는 누굽니까? 거의 부티크들이 자 1000억에서는 부티크들이 영역이죠. 왜? 그네들이 자본이 적으니까 이런 것만 찾는 겁니다. 1조 수준에 대해서도 아직 그 괜찮네. 자, 미리 모찌 계좌를 들어와 있는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조에도 다뤄요. 근데 개인들의 자본이 이게 안 되니까 시가총액 1000억대, 2000억, 3000억까지는 다뤄도 5000억 넘고 나면 개인 영역을 넘어서죠. 그때 마지막 2조까지 날아갈 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마지막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었습니다. 초기에 출발하기 전에는 외국인 지분이 제로에 있다가 2조 갔을 때 1조 이상부터는 외국인 수까지 들어왔습니다. 왜? 그네들은 자본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 어깨에 이름 나 있는 자, 이 슈퍼개미들 이들에게 만나보면 그네들은 자기들이 작업을 할 만한 종목들을 걔가 시총이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1500개짜리 그러면 그거를 3000억에 만들면 자기들은 따블을 먹을 수가 있는데 1조짜리를 따블을 먹기 위해서 2조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 정도면 분명히 개인들, 큰 손들, 부티크들이 다루겠구나.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이거는 그네들의 영역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CJENM 같은 경우 여러분한테 제가 한참 2조 7천억 대부터 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조 3천억이 됐어요. CJENM은 아무리 좋은 줄 알아도 얘가 3조 이상이 넘어있기 때문에 개인 큰 손의 영역은 넘어섭니다. 해서 CJENM 누가 다룹니까? 지난 12월 달부터 기관들이 매집을 하지요. 기관들은 과거 삼성전자는 2011년도에 미국 신용 강등됐을 때 삼성전자를 가지고 100조짜리를 200조를 만들었던 게 누굽니까? 기관들이죠. 기관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03년도 이 중국 시장이 부글부글 끓을 때 그 5만원짜리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 5만원짜리를 55만원을 끌어올립니다. 10배를 끌어올려요. 누구야? 미래에셋. 바로 기관 투자가들이죠. 이거는 그네들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JENM은 최근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인 영역이 아닌 것들은 기관들 외국인 수급을 전상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나 그 밑단에 보면은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중소형 성장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만한 것들을 요새 최근에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텍. 아모텍이 봐야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됩니다. 아모텍은 시가 올라도. AP 같은 경우는 요새 기관들이, 언제였어요? 연초에 기관 수급 안 들어오니까 AP를 꺾였습니다. 왜? AP는 시가총액 6,700억이야. 개인들의 영역을 사실상 조금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한테 제가 SKC 코롱 PI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걔는 지금 신고가를 깨고 갑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아직 안 됩니다. 그거를 누가 삽니까? 기관들 외국인이 사서 SKC 코롱 PI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밑에 있던 시가총액 500억도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테스라 같은 경우에 테스라 같은 경우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지난 연도 여름만 하더라도 어째요? 딱 500억짜리였습니다. 이거를 1000억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죠.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그런데 적자지만 충분히 개인 큰손들이 끌어올릴 수 있겠죠. 4차 산업의 핵심이다. 반도체 칩 센서를 테스트한다라고 해서 잘 포장을 해서 테스라를 열심히 끌어올립니다. 개인 큰손들의 영역이죠. 근데 지금 SKC 코롱 PI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데는 수급이 4,500억짜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SKC 코롱 PI를 끌어올리려면 기관들의 힘, 외국인 힘이 없으면 일은 4,500억대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죠. 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특히나 최근에 이 중소형 성장주의 대장주라 할 만한 CJENM과 제일기획이 갑니다. 제일기획이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예요? 2조 2천억짜리입니다. 보다시피 시가총액이 2조죠.
2조의 메이저 수급 없이 이게 어떻게 요즘 장도 좋지 않은데 뭐 대세 상승장도 아닌데 제일기획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개인들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런 종목들은 반드시 외국인 수급이 확인이 안 되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2조 7천억부터 3조를 넘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CJ ENM이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이에요. 자, 엄청난, 자, 수급이 들어왔으니,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겨우, 자, CJ ENM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시가총액이 덩어리가 되니까, 자,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이 안 되는 경우도, 예, 뭐, 우리가 했던 거, 모나리자니, 또 앞서 아모텍 같은, 이런 거야, 수급을 물론, 당연히 이제 수급도 들어와서, 우리는 주도주 매매를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자, 이런 것들은 뭐요? 바로 부티크 영역인 거죠. 얘네들이 올라가기 전에 시가총액 1,400억 정도에서부터 출발을 시켰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네들이 자 부티크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올만하잖아, 그렇죠? 잡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관 투자가들한테 IR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거 물론 그 전 땅에 모찌가 들어갔으라 추정이 됩니다만 그리고는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박 종목을 못 찾게 되는 겁니다. 대박 종목.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종목을 봤을 때, 아, 이 정도 종목이면, 그런데 거기에 수급이 들어오고 하면, 아, 이거는 이미 세력이 큰 손들이 개입을 했겠구나. 저런 시가총액이면 다루면 되겠구나. 근데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한전기술이, 예를 들어서, 자, 한전 KPS를 먼저 보죠. 한전 KPS의 시가총액이 2조가 넘습니다. 2조 5천억이 아니라 2조 4천억이네요. 2조 4천억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자, 이거를 개인들이 어떻게 따라요? 거기다 기관까지 안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기관들 나오니까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장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자, 코스피 대형주들이 막 떨어지는 장은 아닙니다만, 얘는 그냥 떨어집니다. 왜? 기관 수급이 안 들어오죠. 실적도 안 좋은데도 기관 수급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싼 거 아니냐? 좋아요. 싼 건가 한번 보죠.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나옵니다. 2,100억. 2,100억에 10배를 곱하면 2조 1천억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2015년인데 2,700억. 그리고 전년도는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올 겁니까? 많이 나와야 지금 딱 보니까 1,400억 정도네. 1,400억에 10배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조 4천억밖에 더 되나요? 그쵸? 1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수급 들어와야 되겠죠? 개인들은 못 사니까 기관들이라도 들어와야 되면 기관들까지 팝니다. 어떻게 안전 KPS가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가 없죠. 수급 딱 보면. 자, 그러면 이 한전 자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한전 KPS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역에 자,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딱 본다면 한전 기술 이거가 나왔겠네. 근데 여기도 9천억입니다. 자, 9천억이 되려면 영업이익은 그럼 900억 정도 나오면 되겠네. 600억, 300억, 그리고 3분기 적자까지 나와서 뭐 작년전에도 한 400억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아무리 잘 줘도 5천억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자, 시가총액 9천억입니다. 부담스럽죠? 자, 그러면 한전 산업을 보죠. 방금 보셨던 한전 KPS는 얼마의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은 한전 자회사인 것 같은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시가총액 1,5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의 볼륨은 상당히 좋죠. 자, 여기 뭐 280억 곱하기 하면 뭐 한 500억 된다고 치고, 자, 이것도 전년도 영업이익 되니까 2,500억, 3,000억. 근데 얘는 한전 KPS만 떨어지니까 한전산업은 1,500억이 되니까 어때요? 한전 KPS 하겠습니까? 한전기술 하겠어요? 한전산업을 하겠습니까? 한전산업이 훨씬 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좋죠. 자, 아직까지 이들은 메이저들 수급이 아직 안 들어오고 이러고 있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개인 세력들, 여의도 세력들이 다룬다면 뭘 다루겠습니까? 한전산업을 먼저 다루겠죠. 잘 보고 계시다가, 자, 얘가 바닥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쵸? 자, 이때는 만드니까 어째요? 급등을 했었죠? 자, 이제 61선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죠? 급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한전 KPS 무시, 한전 기술 무시, 한전 산업이 가능성이 있죠. 예, 시총이 딱 1,500억밖에 안 되니까 이러면 여기도 큰 손들이 한번 움직이는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돈 되죠. 그렇죠? 이제 수급과 차트만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개별주니까 개별주 시장 자체가 돌아서기만 하면, 한전 산업이 나중에 대박을 친다면
자, 따블이라도 먹는다면 한전 KBS로 따블 먹을 가능성은 제로. 그러나 한전산업은 따블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 모든 거는 시총에 대한 이해를 제가 간단하게 한전 자회사를 몇 개 갖고 이제 사례를 드렸는데 시총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자, 다시 한번 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군들은 중소형 성장주들은 보면 다 1월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최종호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 종목을 줬던 종목들인데 1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기준에 했을 때 영업이익의 볼륨이 거의 뭐 10%를 넘거나 이익 성장이 뚜렷하거나 자 영업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익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핵심이죠. 근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가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몇 종목만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대부분은 여기 있는 종목군들은 자 실적이 증가를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실적이자 매매했던 종목들을 중에서 한번 보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보내드릴 때는 제가 이게 지난 몇 년간의 실적을 넣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종목을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자 코메론 같은 경우는 가치함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실적이죠. 영업이 마진도 높지만 영업이익 증가를 봐보세요. 75억, 100억, 134억 그리고 지난 연도 3분기 말에 1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익이 성장을 하는 거죠. 이익 성장을 하는데 이걸 잘 안 보세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륨이 시가총액의 자 일반 제조 평균들은 뭐 바이오는 시가총액이 한 20분의 1, 50분의 1 이렇게 안 되지만 일반적인 제조는 시가총액의 1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매출액의 자, 10%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매출액과는 시가총액이 매출액과는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액이 만약에 코스피 상장사가 시가총액이 120조면 이 코스피 상장사들의 전체 매출액이 120조 정도, 1200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상장사 영업이익은 120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10%. 그러니까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비슷하고 매출액의 10%, 시가총액의 10%가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10%. 그러니까 PR을 계산한다면 굳이 PR은 EPS 갖고 하는 거지만 영업이익 갖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냥 한 10배 정도를 더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코메론을 보죠. 자 코메론이 134억입니다. 이때 10배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적정 시가총액 1300억 정도로 볼 수 있죠. 딱 봤더니 1000억입니다. 시가총액을 모르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도 봐도 시가총액이 싼지를 모를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자체를 모르면 시가총액이 이게 얼마짜리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시총과 영업이익. 영업이익 곱하기 10배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과 같아지는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종목을 빨리빨리 판단할 수가 있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업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대략 영업이익이 얼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의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메론을 한번 봐보죠. 자 75억, 100억, 134억 지금 요거만 해도 거의 126억이니까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70억 정도가 나오겠죠? 평균 이제 4분기 포함하면 170억 정도가 나오면 여기다가 10배를 곱해주면 1700억 정도가 가는데 1000억밖에 안 됩니다.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61선에 살아가는 이유가 코메론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직도 적정 주가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른 종목을 봅니다. 뭐 볼까요? 잘 날아가는 SK마테리얼을 한번 볼까요?
자, 기관들이 정말 매도를 많이 합니다. 수급으로는 수급전자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억지로 끌고 올라갑니다. 60선 타고 올라가는 거 봐보세요. 누가? SK머트럴즈가. 잘 보죠. 영업이익을 한번 잘 보십니다. 260억에서 2014년도에 1100억에 작년 같은 경우는 1500억입니다. 영업이익의 증가가 260%, 320%, 뭐 50몇 프로. 끊임없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죠. 바로 이익이 성장을 하는 거죠. 자, 마진이 30%입니다. 30%, 30%, 12%. 마진이 30%면 PR 몇 매를 곱해줍니까? 10배, 글쎄요. 일반적으로 마진은 보통 한 10%대, 제조 보통 7%. 왜냐면, 이 메이저들이, 삼성전단이, 현대차니, 그들이, 자, 장비업체나 부품회사에게 마진을 10% 이상 줄까요? 안 줍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부품회사들, 장비업체들 보면 7%, 8%. 소재가 좀 더 나와서 소재가 보통 뭐 12%. 이 정도 나오는데, SK머트럴즈는 뭐지요? 영업이익이 30%씩 줍니다. 그는 주는 게 아니라 지그들이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탁월한 어떤 진입 장벽을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음대로 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30%가 나옵니다. 그러면 PER이 10배가 아니라 20배를 곱해주던 뭐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지금 많이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30배를 곱해줄 수도 있고 심지어 50배를 곱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40배, 50배까지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 33% 마진이고 소재라면 예? 20배는 곱해줘도 할 말은 없지요. 자, 그러면 1,500억을 전년도 기준으로죠. 전년도 영업이익이 1,500억입니다. 계속 성장을 한다. 올해 거 빼고 원래 적정주가라는 개념은 뭐예요? 예상 EPS를 갖고 주가는 선반영돼야 되니까 올해는 이거보다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해 예를 들어서 뭐 한 1,800억이 나온다 치더라도 그죠? 10배만 하더라도 이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15배, 20배를 곱한다면 얼마 될까요? 3조가 나오는 겁니다. 3조가 작년도 기준에서 20배를 곱해줘도 3조가 됐죠. SK머트럴즈가 지금 시가총액 2조가 와서 신고가를 깼는데 무너지나요? 안 무너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관들 매도가 있으니까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종목은 갖고 있는 분들이 홀드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종목이지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매수야 정말 열심히 했고 세종 플러스를 통해서 또 상위 1%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가 됐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신고가를 깨냐는 거는 결국은 실적에 있고 그 실적을 미리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관 투자가들이죠. 기관들이 열심히 사모으고 있고 지금 이제 차익 실현에 최근에 기관들은 꼭 이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단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한매가 들어오니까 이 종목이든 뭐든 많이 갖고 있으면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물론 이제 매수는 안 합니다. 기관들이 제일 먼저 그걸 이해를 하고 이런 종목을 산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시면 SK머트럴즈가 2조짜리도 모르는 분도 있었는데 이건 2조구나.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제일 먼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죠. 자, 2조인지를 이제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2조에 합당하려면 영업이익이 볼륨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한 10% 나와야 되지 않나? 근데 SK머트럴즈는 마진이 30%나 되니까 10% 안 나와도 되겠네. 뭐 한 5%만 나와도 되겠네. 요렇게 영업이익과 시가총액과 마진 이런 세 가지 조합을 어느 정도 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웬만한 뭐 자세하게 그 증권사 애널들처럼 그렇게 자 자세하게 분석을 하지 않아도 딱 기본적으로 보면 이 종목의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기본 이 절대값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 성장을 보죠. 추세를 보면 되잖아. 영업이익의 성장 속도를 보면 되는 거니까 이익 성장이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최근에 많이 한 걸 보죠. 하승인더 자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승인더를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느 자리에서 요 자리에 보시면 지금 보내드린 자리는 요런데 자 보내드리는데 이게 실적을 잘 보시죠. 자, 시가총액은 6천억입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도 있죠? 시가총액 6천억. 90억에서 영업이익 160억, 440억.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딱 봤더니 대충 얼마입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500억이네, 그쵸? 3분기까지만 해도 510억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 나와도 700억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계산되겠죠? 90억에 160억에 400억에 700억이 나오면, 자, 엄청난 이익 성장이죠. 그쵸? 자,
이 성장 속도 감안해서 PR 15배, 20배 곱해줘도 할 말 없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10배만 곱해줘요. 10배 곱해줘도 7천억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하승인들은 6천억밖에 안 되죠.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전혀 안 비싼 거죠. 지금 왜 비싸겠어요? 저런 성장 속도를 감안해서 보면 전혀 비싼 게 아니죠. 자, 먼저 간단한 이론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 차트나 있는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 네, 자, 이치수공 플러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자, 기업 분석. 예. 자, 기업 분석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시가총액에 대한 이해. 자,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랬죠? 시가총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 근데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을 모르고 기업을 예를 들어 종목을 볼 때 꼭 현재가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가. 그러니까 이 현재가는 사실 이 주식수를 모르죠. 주식수를 모르는 거니까 현재가는 사실 여러분들의 매매를 할 때 기준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실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전 KPS와 예를 들어서 한전 KPS와 자 한전산업 또 한전기술의 자 이 관련 시가총액을 알고 계신가요? 자, 시가총액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다 한전자회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이 많은지 적은지를 모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전캐피에서 한전기술, 한전산업 대충 제가 전에 어디서 물었을 때 뭐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캐피에스가 구분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었고 시가총액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자, 한전 KPS 제일 한전기술의 시가총액은 1조가 안 됩니다. 약간 1조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한전 KPS는 얼마가 될까? 그러면 뭐 위에 있으니까 1조 2천억 5천억? 네. 자, 보통 2조 5천억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한전산업은요. 뭐 글쎄요. 7천억 5천억? 예. 얘는 1,500억밖에 안 됩니다. 자, 저렇게 엄청난, 자, 이 시가총액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그러면 그거를 3천억에 만들면 자기들은 따블을 먹을 수가 있는데 1조짜리를 따블을 먹기 위해서 2조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 정도면 분명히 개인들이 큰 손들, 부티크들이 다루겠구나.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이거는 그네들의 영역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CJEN 같은 경우 여러분한테 제가 한참 2조 7천억 때부터 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조 3천억이 됐어요. CJENM은 아무리 좋은 줄 알아도 얘가 3조 이상이 넘어있기 때문에 개인 큰 손의 영역은 넘어섭니다. 해서 CJENM 누가 다룹니까? 지난 12월 달부터 기관들이 매집을 하지요. 기관들은 과거 삼성전자는 2011년도에 미국 신용 강등됐을 때 삼성전자를 가지고 100조짜리를 200조를 만들었던 게 누굽니까? 기관들이죠. 기관들.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03년도, 자, 이 중국 시장이 부글부글 끓을 때 그 5만원짜리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 5만원짜리를 55만원을 끌어올립니다. 10배를 끌어올려요. 누구야? 미래에셋. 바로 기관 투자가들이죠.
이거는 그네들이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ANM든 최근에 제가 뭐 제일 기회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개인 영역이 아닌 것들은 기관들 외국인 수급을 천상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나 그 밑단에 보면은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 중소형 자 성장주 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만한 것들을 요새 최근에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아모텍. 아모텍이 봐야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2천억 밖에 안 됩니다. 아모텍은 시가는 올라도. 자, AP 같은 경우는 요새 기관들이, 자, 언제였어요? 연초에 기관 수급 안 들어오니까 AP를 꺾였습니다. 왜? AP는 시가총액 6,700억이야. 개인들의 영역을 사실상 조금은, 자,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한테 제가 SKC 코롱 PI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걔는 지금 신고가를 깨고 갑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시가총액이 5천억이 아직 안 됩니다. 그거를 누가 삽니까? 기관들 외국인이 사서 SKC 코롱 PI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밑에 있던 시가총액 500억도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테스라 같은 경우에 예.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지난 연도 여름만 하더라도 어째요? 딱 500억짜리였습니다. 이거를 1000억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죠.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그런데 적자지만 자 충분히 개인 큰손들이 끌어올릴 수 있겠죠. 예? 자 4차 산업의 핵심이다. 반도체 칩 센서를 테스트한다라고 해서 딱 잘 포장을 해서 테슬라를 열심히 끌어올립니다. 개인 큰손들의 영역이죠. 근데 자 지금 SKC 코롱 PI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데는 수급이 자 4,500억짜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SKC 코롱 PI를 끌어올리려면 기관들의 힘, 외국인 힘이 없으면 일은 자 4,500억대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죠. 해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특히나 최근에 자 이 중소형 성장주의 대장주라 할 만한 CANM과 자 제일기획이 갑니다. 제일기획이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예요? 2조 2천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시가총액이 2조죠. 2조의 메이저 수급 없이 이게 어떻게 요즘 장도 좋지 않은데 뭐 대세 삼성장도 아닌데 제일기획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개인들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런 종목들은 반드시 외국인 수급이 확인이 안 되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시가총액 2조 7천억부터 3조를 넘은 게 있습니다. 최근에 CJENM이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이에요. 자, 엄청난 자 수급이 들어왔으니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겨우 자 CJENM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시가총액이 덩어리가 되니까 자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이 안 되는 경우도 예 뭐 우리가 했던 거 모나리자니 또 앞서 아모텍 같은 이런 거야 수급을 물론 당연히 이제 수급도 들어와서 우리는 주도주 매매를 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자 이런 것들은 뭐요 바로 부티크 영역인 거죠. 얘네들이 올라가기 전에 시가총액 1,400억 정도에서부터 출발을 시켰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네들이 자 부티크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올만하잖아, 그렇죠? 잡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관 투자관들한테 IR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거 물론 그 전 땅에 모찌가 들어갔으라 추정이 됩니다만 그리고는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총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박 종목을 못 찾게 되는 겁니다. 대박 종목.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종목을 봤을 때 이 정도 종목이면 그런데 거기에 수급이 들어오고 하면 이거는 이미 세력이 큰 손들이 개입을 했겠구나. 저런 시가총액이면 바로 오면 되겠구나. 근데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던 한전기술이 예를 들어서 자 한전 KPS를 먼저 보죠. 한전 KPS 시가총액이 2조가 넘습니다. 2조 5천억이 아니라 2조 4천억이네요. 2조 4천억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자, 이거를 개인들이 어떻게 따라요? 거기다 기관까지 안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기관들 나오니까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장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자, 코스피 대형주들이 막 떨어지는 장은 아닙니다만, 얘는 그냥 떨어집니다. 왜? 기관 수급이 안 들어오죠. 실적도 안 좋은데도 기관 수급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싼 거 아니냐? 좋아요. 싼 건가 한번 보죠.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나옵니다. 2,100억. 2,100억에 10배를 곱하면 2조 1천억 뭐 그 정도 되겠네요. 근데 2015년인데 2,700억. 그리고 전년도는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올 겁니까? 많이 나와야 지금 딱 보니까 1,400억 정도네.
1400억에 10배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조 4천억 밖에 더 되나요? 그쵸? 1조 4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수급 들어와야 되겠죠? 개인들은 못 사니까 기관들이라도 들어와야 되면 기관들까지 팝니다. 어떻게 안전 KPS가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가 없죠. 수급 딱 보면. 자, 그러면 이 한전자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한전 KPS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역에 자,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영역으로 딱 본다면 한전기술 이거가 나왔겠네. 근데 여기도 9천억입니다. 자, 9천억이 되려면 영업이익은 그럼 900억 정도 나오면 되겠네. 600억, 300억, 그리고 3분기 적자까지 나와서 뭐 작년전에도 한 400억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아무리 잘 줘도 5천억밖에 안 될 것 같네요. 자, 시가총액 9천억입니다. 부담스럽죠? 자, 그러면 한전산업을 보죠. 방금 보셨던 한전 KPS는 얼마의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똑같은 한전자회사인 같은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시가총액 1,500억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영업이익의 볼륨은 상당히 좋죠. 자, 여기 뭐 280억 곱하기 하면 뭐 2,500억 된다고 치고, 자, 이것도 전년도 영업이익 되니까 2,500억, 3,000억. 근데 얘는 한전 KPS만 떨어지니까 한전산업은 1,500억이 되니까 어때요? 한전 KPS 하겠습니까? 한전기술 하겠어요? 한전산업을 하겠습니까? 한전산업이 훨씬 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좋죠. 자, 아직까지 이들은 메이저들 수급이 아직 안 들어오고 이러고 있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개인 세력들, 여의도 세력들이 다룬다면 뭘 다루겠습니까? 한전산업을 먼저 다루겠죠. 잘 보고 계시다가, 자, 얘가 바닥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쵸? 자, 이때는 만드니까 어째요? 급등을 했었죠? 자, 이제 61선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죠? 급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한전 KPS 무시, 한전기술 무시, 한전산업이 가능성이 있죠. 예, 시총이 딱 1,500억 밖에 안 되니까 이러면 여의도 큰 손들이 한번 움직이는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돈 되죠. 그렇죠? 이제 수급과 차트만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개별주니까 개별주 시장 자체가 돌아서기만 하면, 한전산업이 나중에 대박을 친다면, 자, 따블이라도 먹는다면 한전 KPS로 따블 먹을 가능성은 제로. 그러나 한전산업은 따블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 요렇게, 자, 모든 거는 시총에 대한 이해를 제가 간단하게 한전자회사를 몇 개 갖고 이제 사례를 드렸는데, 시총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자,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잘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군들은, 중소형 성장주들은 보면 다 이럴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최성호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 종목을 줬던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실적이 나오는 데 따라서 이게 실적이 비싼지 어떤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한전기술로 갖고 얘기를 한전 KPS와 한전 KPS는 대략 뭐 한 2천억 정도가 자 나오니까 자, 한전기술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자 해보도록 합니다. 자, 한전기술의 시가총액이 자 대략 한 1조가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글쎄요 들쭉날쭉해서 워낙 한 300억에서 500억 사이,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전기술로 보면은 상당히 적지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한전산업이면 시가총액 비율 1,500억 밖에 안 되니 엄청난 영업이익이죠. 근데 한전 KPS의 시가총액에 자, 저 영업이익이면 엄청나게 적은 것이죠. 그래서 정작 자, 종목마다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이 영업이익이 적은지 많은지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뭐를 모르니까? 시가총액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기업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종목은 뭐 15,000원에 뭐 적정주가고 18,000원에 얼마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현재가를 얘기는 안 하고 대부분 이 회사의 시가총액으로 종목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그래야 여의도의 자, 정말 큰손들, 개인 큰손들이 자기 자본에 맞는 뭐 1,000억을 갖고 있는 친구를 같으면 한 3,000억, 5,000억 같은 거는 가볍게 다루겠죠. 자기 마음대로 갖고 움직일 겁니다. 자, 이 1,000억 안 내는 세력들이
인트론이든 한올이든 이런 걸 갖고 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1000억이 안 될 때 움직였습니다. 그걸 갖고 2조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자기 자본이 되는 종목인을 다루다 보니까 걔네들이 1조를 넘어본 영역이 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1000억부터 출발을 해서 2조를 찍습니다. 그러면 1조 수준에서 개입을 한 게 누굽니까? 외국인들, 기관들이 아니고 1000억부터 들어간 거는 누굽니까? 거의 부티크들이 1000억에서는 부티크들이 영역이죠. 왜? 그네들이 자본이 적으니까 이런 것만 찾는 겁니다. 1조 수준에 대해서도 아직 그 괜찮네. 자, 미리 모찌 계좌를 들어와 있는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조에도 다뤄요. 근데 개인들의 자본이 이게 안 되니까 시가총액 1000억대, 2000억, 3000억까지는 다뤄도 5000억 넘고 나면 개인 영역을 넘어서죠. 그때 마지막 2조까지 날아갈 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마지막 외국인 지분이 10%가 넘었습니다. 초기에 출발하기 전에는 외국인 지분이 제로에 있다가 2조 갔을 때 1조 이상부터는 외국인 수까지 들어왔습니다. 왜? 그네들은 자본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 어깨에 이름 나 있는 이 슈퍼개미들 이들에게 만나보면 그네들은 자기들이 작업을 할 만한 종목들을 걔가 시총이 몇 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1500개짜리